갑시다. 자, 오늘 통일 법. 상상력 주제 네. 오늘은 법입니다. 네네네. 법 좋아요. 네. 이제 통일이 네. 되고 나서 지금 한국의 법과 음. 북한의 법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난 이후 또 우리의 법은 또 어떻게 바뀔지 또 한번 재미난 상상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우선 북한의 법에 대해서 우리 닌자가 좀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네.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민법, 형사소송법, 형법 이런 게 다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족법도 있고. 그러니까 법은 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고 집행도 똑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북한은 우리는 그 누구도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북한은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불을 지르면 안 돼요. 네. 맞죠? 그건 어느 나라 법이든 불 지르는 건 자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불을 지를 때 이유가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질렀다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그러니까 코걸이네요. 법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조선 노동당이 있고 노동당 위에 장군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님과 노동당 지시는 법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다른 거예요. 북한이 법도 없다고 하는데 북한 나름대로 재판하고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당과 수령이 내린 지시에 의해서는 이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아마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북한의 법 구조는 조금 법이라는 표현보다 규칙을 지키고 처벌받는 큰 틀에서는 우리는 헌법을 중심으로 내려진 기준에 의해서 양형 기준이라죠. 이런 것들에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그러니까 균등하게 딱 적용이 되지만 북한은 법을 정해놨지만 적용될 때도 있지만 이게 당과 장군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는 법을 초월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똑같이 존재하지만 적용하는 범위가 워낙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말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형식 이런 행태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들은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북한 법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법들은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런 법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있잖아요. 북한도 그렇게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낙태죄, 최근에 뭐 계속 말이 많은 낙태죄도 있고 뭐 간통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북한도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낙태죄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간통죄를 예를 들게요. 간통죄는 지금 없어졌죠. 형법에는 없어졌습니다. 맞죠? 없어졌는데 북한에는 간통죄 블라블라블라가 아니고 부하 사건은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간통 사건을 그 부하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하 사건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처리한다는 식으로 명문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 그러니까 무슨 주주가 아니고 뭐 사람을 때리면 이렇게 한다. 형법 안에 큰 틀은 정해져 있고 간통죄 여러 개 있고 무슨 뭐 낙태죄 이렇게 여러 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좀 한 줄 두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그 법들이 이런 법들이 우리 생활과도 많이 밀접해 있네요. 우리는 정말 많이 밀접해 있잖아요. 뭐 법률 무료 상담소라든지 굉장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어때요? 최근에 이제 그 북한 법을 이제 비교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법무부에서 매년 발행도 하고 또 그런 관련 동향도 계속 분석하는데 최근 제가 이제 그런 논문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논문을 읽어봤대요. 큰 틀에서 우리 왜 이 민법의 영역 있잖아요. 민사 사건, 약간 민사 사건 그리고 형사 사건 그거에서 이제 북한의 이제 법이 집행되는거나 적용이 민사에선 변화가 많이 그러니까 생겼다.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 북한은 왜 인민재판이라고 하잖아요. 인민재판. 약간 그 명문화된 법보다 어떤 상황과 거기 사람들의 어떤 이게 영향을 더 미치는. 근데 이제 민사 사건의 경우는 지금의 북한, 요즘의 북한은 이제 점점 뭐랄까 이 어떤 변론 기회를 준다거나 어떤 그 판사에 의한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인민재판에서 법 중심의 재판으로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고 그 상당 부분 그런 거에서 이제 그 검사가 뭐 참여해서 얘기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잡혔대요, 체계가. 근데 형사 사건에서는 여전히 약간 인민재판식 성격이 남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 1심 뭐 무기징역 그럼 또 항소해서 2심 그리고 이제 3심 그래서 네. 대법원까지 가는 어떤 3심 제도라면 북한은 1심에서 사형을 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형사 사건 내에서는 좀 여전히
인권의 어떤 사각지대가 있고 법에서 구제 못 받고 인민재판식으로 판결이 나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아까 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지만 뭐 장성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딱 구했는데 3심 거쳐서 이게 결정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잡혀서 거의 즉결 그 판결하듯이 한 다음에 숙청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형사 사건은 아직 그런 게 남아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남북한 그거에서 이제 나온 논문의 골자가 그래요.